안녕하세요. CDMA입니다. LG 올데이 그램이 있고요. 삼성의 올웨이즈가 있습니다. 둘 다 15인치대의 모델이고요. 정확히 따지면 15.6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LG 제품이고 15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삼성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각각 항목에 맞춰서 아주 섬세하게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먼저 외형부터 좀 살펴보죠.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6인치의 꽤 큰 화면을 넣으면서도 무게를 상당히 많이 줄였고,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모델로 경량화 시키고 강화시켜서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잘 만든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단 부분, 네, 통풍구는 따로 보이진 않고요. 아래쪽만 봤을 때는 따로 보이진 않고, 스피커 부분도 측면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아주 좁은 톱 이동해서 아주 상당히 뒤쪽 부분이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도 보면 그렇고요. 화면도 좀 약간은 조금 두꺼운 형태도 있고 좀 많이 단단합니다. 측면을 보면은 컨시턴 락홀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잠금 장치를 해야 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USB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과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슬롯이 있고요. 왼쪽을 보면 전원 단자 부분이 있고, 전원 단자도 전원 단자죠. 그 USB 3.0 단자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용량의 배터리 팩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HDMI 단자 들어있는데 마이크로 HDMI가 아니라 일반 사이즈의 HDMI 단자 들어있어서 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의 단자가 들어있어서 장치들 연결시킬 때 좀 더 편리하게 했고요. 그리고 상태 표시등은 측면에 뒀습니다. 그래서 전원 표시등과 하드디스크 LED 하드디스크 상태를 측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열어서 보면은 네, 이쪽으로 열리고 오픈과 동시에 화면 자동으로 부팅이 가능하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어두운 백라이트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터치가 안 되는 올데이 그램인데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키보드가 있고,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키보드가 좀 타입이 좀, 자판이 좀 오타도 좀 많이 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키보드에, 그 깊이감도 잘 살리고, 반발력도 잘, 유지를 해서, 생각보다는, 키보드 타이핑이 좀 더 편하게 만들어둔 모델입니다. 카메라가 아래쪽 이동되어 있고, 상단과, 좌측면 베젤이, 꽤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부분이 있고요. 네, 키보드는 일반 사이즈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예, 화면이 이게 그 좌우 측면 부분에 워낙 넓기 때문에 키보드가 일반 타입 들어가서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도 보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모두 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그러고 상단 부분도 그렇고요.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네, 비교적 좀 질기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2015 에디션 같은 것도 써봤을 때, 그리고 그전에 나왔던 메타 시리즈와 비교해 보면은 강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예, 두께가 조금 얇아졌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둥글둥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조금 강하고 직선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번엔 좀 둥글고 둥그스름하고 좀 부드러운 부분이 좀 추가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충격 테스트 같은 부분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노트북이든 간에, 뭐 노트북에서 떨어뜨린다거나, 뭐 충격 심하게 받으면은, 긁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파손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화면 부분이 백팩을 사용할 때는, 이게 등 쪽으로 가도록, 이쪽이 등이 닿도록, 가방에 놓고 다니는 게 좋다고 하죠. 상단 부분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요. 그 외에는 따로 뭐 보이는 건 없어서 하얗고 좀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상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게 좀 큰 특징이라 하면은, 그전에는 두께를 많이 줄이려고 마이크로 HDMI나 뭐 그런 부분 들어왔지만, 이제 모두 다 요즘 트렌드가
별도의 젠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HDMI 단자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가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용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고 썬더볼트 3 단자가 있습니다.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5인치 같은 경우는 번개 모양에 이게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USB-C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특별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노트북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자료도 올려놨는데 일반 AC 어댑터를 이용하면 25W 이상의 전력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썬더볼트 3를 이용해도 25W 이상이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 나왔는데 기본 어댑터를 만약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친구한테 스마트폰 충전하는 어댑터를 빌려서 USB-C만 연결시키면 노트북 충전이 가능합니다. 느리게 충전하더라도 5V 2A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는 좀 더 썬더볼트 3를 충전할 수 있는 뭐 맥북 어댑터도 상관없고요. 그런 게 이용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15인치만 놓고 보면은 기본 자체만으로도 배터리가 좀 큰 게 들어가서 사용시간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를 연결시킨 만큼 시간을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아무것도 없는 전원이 없는 데서 사용한다고 쳤을 때 좀 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두 가지 좀 비교를 해보면은 LG 제품 같은 경우는 15.6인치로 좀 더 큰 화면이 들어갔고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15인치로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막상 13인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15인치가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LG 제품이 좀 더 화면이 큽니다. 근데 화면의 빛 반사를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빛 반사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제가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두 가지를 놓고 자리를 바꿔봐서 확인해봐도 빛 반사는 LG 제품이 조금 더 빛은 반사가 됩니다. 대신에 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삼성 제품보다는 LG 제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빛의 강도라고 봤을 때 화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가장 어둡게 밝기를 둘 다 0%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 제품이 좀 더 빛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LG 제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빛이 밝고요. 그리고 100%로 최대로 올렸을 때 밝기를 비교해보면 LG 제품이 조금 더 밝기는 밝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 LG 제품도 지금 밝기를 100으로 뒀고요. 삼성도 지금 100으로 뒀습니다. 그럼 밝기가 둘 다 비슷하게 밝아졌죠. 근데 삼성 제품 좀 더 빛이 밝을 수 있는 게 야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모드를 켜보면, 아웃도어 모드를 켜보면은 좀 더 밝아집니다, 화면이. 그래서 완전 야외에 나갔을 때 위에서 빛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이런 건 빛 반사가 되는 재질의 화면 밝기도 태양빛보다는 어두운 이렇게 화면에서는 상당히 그 화면 쓰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웃도어 모드를 켜면은 삼성 제품은 좀 더 빛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삼성 스마트폰에서 야외 밝은 빛이 나왔을 때 더 화면이 밝아져서 화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화면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뒤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치면 180도보다 좀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로 들면은 화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네, 들려버리죠. 정확히 치면은 180도보다 좀 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 때 이렇게 좀 내려가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 리는 없어서, 제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든다고 하면 안 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로 넘어가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화면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을 눕혀서 다 같이 모든 사람들 동시에 이렇게
탁자에 앉아 있다면 동시에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로 화면 넘어가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LG 제품 같은 경우는 뒤로 화면이 넘어가다가 이 정도 각도에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일정 각도 이상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화면 들더라도 물론 뒤로 넘어가진 않고요. 최대 이 정도 각도가 됩니다. 더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화면의 베젤이나 화면 사이즈, 베젤만 보고 봤을 때는 둘 다 상당히 많이 얇은 편입니다. 근데 윗부분에 LG 제품은 카메라가 없고 삼성 제품은 위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의 두께는 삼성이 좀 더 두껍습니다. 하단 부분 둘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의 해상도는 둘 다 FHD로 동일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FHD 화면이라고 하면은 좀 도트 피치가 좀 크고 조금 거치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두 개의 화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가까이 봐도 글자가 꽤 선명하게 잘 보이는 형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라고 하면 둘 다 해상도는 같아서 위아래에 보여지는 화면 사이즈의 길이는 동일한데요. 당연하죠. 해상도가 둘 다 같기 때문에. 그런데 화면을 놓고 보면은 이쪽 길이부터 위로 봤을 때 LG 제품이 한 이 정도 더 깁니다. 좀 더 길게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부분이 그만큼씩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좀 더 편안하게 보이는 건 LG 제품이 좀 더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사이즈가 15인치도 사이즈가 작은 거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부분 측면 부분이 요만큼이 더 삼성 제품이 더 짧습니다. LG 제품은 그만큼이 더 긴 거고요. 잠금이 되어 있을 때 두 개 해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윈도우 10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 기능 이용하면은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 락 화면에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나모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나모도 누르기 귀찮죠. 그때 지문 인식을 하거나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지금 아직은 터치가 안 되는 올데이 그램입니다. 터치가 되는 올데이 그램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 부분에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좀 차이라고 하면은 LG에 있는 제품은 지문 인식되는 부분이 조금 투명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찾은 무덤에는 좀 오염돼서 좀 터치가 인식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키보드 부분에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윈도우 헬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등록시켜두면은 락하면서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지금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손가락을 이렇게 이 부분에 그냥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로 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금을 했다가 잠금 해제하거나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는 걸어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자주 해제하는 거는 실제 사용자도 꽤 번거롭고 불편한 작업입니다. 근데 지문인식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삼성 제품 특별하다면은 지문인식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하얗고 뭔가 지문이 남아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함을 유지하는 부분은 삼성 제품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 두 개의 제품의 부팅 속도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전원 버튼 동시에 눌러서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처음에 해놨고요. 전원 버튼 동시에 누르면 근데 부팅을 해보면은 LG 제품이 조금 더 부팅 속도 빠릅니다. 조금.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LG가 조금 더 빠르고요. 물론 근데 부팅 속도는 너무 연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노트북들은 대부분 다 윈도우 10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 부팅 속도에 대한 뭐 그런 경쟁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소모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테스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화면 최대 밝기에서의 전력 소모량도 확인해 볼 겁니다. 배터리는 완전히 완충이 된 상태이고요. 화면 최대 밝기에서 LG 올데이 그램 같은 경우에는 8.943, 9W, 8W 이 정도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9, 8.2 정도에 보여줘서 좀 보면 9W까지도 중간 올라가네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모량은 둘 다 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AC 모드를 사용했을 때 둘 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CPU와 저장 장치의 속도도 비교해 볼 건데요.
CPU는 둘 다 같은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i5 7200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둘 다 조금 다른 타입이 사용됐는데, LG 제품은 CPU 점수를 좀 보면은 시네벤치로 측정했을 때 오픈GL 같은 경우는 38.27 정도 나오고요. CPU 같은 경우는 327이 나옵니다.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보면 총 점수가 1139점으로 어떻게 보면 M사타, 네, 아니면 사타 방식의 저장장치 중에 가장 빠른 저장장치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삼성 제품의 측정 결과를 보면 오픈GL이 63.76으로 어떻게 보면 LG 제품의 2배 정도가 나왔고요. CPU 점수 같은 경우에는 321이 나와서 조금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차 범위 내로 비슷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장 장치 속도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데요. 보면 순차 읽기나 순차 쓰기 속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총 점수가 292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오는 거는 삼성 제품은 저장 장치를 좀 더 빠른 NVMe를 지원하는 SSD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LG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엔더2 슬롯을 쓰긴 쓰지만은 SATA 방식으로 동작하는 SSD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점은 LG 제품은 엔더2에 NVMe를 지원하는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죠. 근데 기본 저장장치의 속도만 비교해놓고 보면은 삼성 제품이 좀 더 빠릅니다. 각각 무선 속도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LG 제품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 429Mbps에 업로드는 430이 나옵니다. 각각 속도는 옆부분에 나오고요. 둘 다 50M, 초당 50M 이상으로 속도 나와서 꽤 빠르게 사용이 가능한 게 보입니다. 삼성 제품도 비슷하게 속도가 나왔습니다. 보면 다운로드는 400Mbps에 업로드는 414 정도 나와서 둘 다 한 50메가 정도 근처로 나왔습니다. 약간 속도 편차 있는 부분 오차로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금속 재질의 노트북이 사용됐을 때 과거에는 금속 커버 때문에 무선 속도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재질을 사용하든 간에 어떤 노트북을 사용하든 간에 무선 속도는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감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키보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올리면은 화면 중앙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 터치패드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서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 키보드 타이핑을 보면은 과거에는 LG 제품 같은 경우에 너무 경량화에 신경 쓴 나머지 키보드가 좀 타이핑감이 좀 안 좋고 좀 키가 좀 너무 얇고 가벼운 이게 좀 바스라지는 그런 좀 타이핑감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키보드 느낌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면은 네, 타이핑 해보면은 그 전보다 확실히 키감이 좀 좋아졌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좀 작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화면 사이즈에 비해서는 한쪽으로 좀 줄어들었고, 왜냐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를 좀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하는지 또 안 선택하는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전원 버튼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보드의 내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밖은 안 빠져 있고. 근데 물론 이렇게 넓은 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관없긴 한데요. 근데 안쪽에 들어간 부분은 비용을 좀 절감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또 노트북 빛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노트북 켤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키보드보다는 좀 키보다는 좀 안쪽으로 지금 전원 버튼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키보드 타이핑은 저도 좀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봤는데 물론 키보드 타이핑은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타이핑 했을 때 조금은 키감이 조금 키가 반발력이 그 전보다 좀 강해져서 좀 더 편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키가 좀 잘 미끌리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 봤을 때 조금 어떨 때는 오타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키보드이긴 합니다.
삼성 제품도 보면은 키 중앙 기점으로 봤을 때 화면에서 조금 왼쪽으로 좀 가 있긴 합니다. 터치패드는 화면의 중앙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손가락 올려 보면은 물론 그 터치패드가 조금 왼쪽으로 와야 중앙이지만은 이 부분 대부분 다 노트북 다 그렇겠지만 터치패드는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같은 부분은 사실 LG 제품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근데 좀 다르다고 하면은 좌우 측면 부분을 좀 더 넓게 뒀고 키보드 중앙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숫자 키패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참고로 올데이그램 같은 경우도 터치가 되는 모델 같은 경우 숫자 키패드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키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캡의 사이즈나 그 부분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좀 더 키감이 좀 그전보다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수준 정도 됩니다. 보면은 네, 보면은 오른쪽 키, 그 시프트 키도 좀 넓게 돼 있고요. 이거는 LG 제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리고 키가 좀 그렇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금방 잘 적응할 수 있는 키보드이고 타이핑 해보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타이핑감은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두 중에 어느 키보드가 조금 더 편하냐고 하면은 삼성 제품이 조금은 더 편합니다. 예. 근데 LG 제품도 그 전에 나와 있던 그 제품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될 정도로 키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키감은 둘 다 좀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비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숫자 키패드는 근데 LG 제품도 오른쪽 숫자 키패드는 참고하셔야 될 게 아주 이 비교적 좁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숫자 키패드를 아주 좀 편하게 이렇게 빨리 숫자만 입력하는 분들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 정도 입력하려면 따로 숫자 키패드만 있는 키보드를 따로 놓고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게 그 좀 더 편하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LG 제품 같은 경우는 키보드 백라이트가 하얀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키의 특수 키 같은 경우는 오렌지 컬러로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렌지 빛으로 보이고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연녹색의 빛이 들어옵니다. 보면 스페이스바 부분에 조금 빛이 조금 어두운 부분도 보이고요. 조금 가까이서 보죠. LG 제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환하고 지금 이게 가장 밝게 키보드 백라이트를 둔 겁니다. 만약에 좀 한 단계 낮춰보면은 네, 지금 이 상태 오프고요. 오프를 하더라도 그 어떤 특수 키에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두운 빛이고요. 이 가장 밝은 빛입니다. 전체적으로 키보드 백라이트가 환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키를 잃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LG 제품보다는 빛이 조금 어둡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캠코더 좀 어둡게 촬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올려보면 네, 한 이 정도 느낌? 네, 한겨울에서 한 이 정도 느낌 됩니다. 밝긴 한 이 정도 느낌이 되고요. 보면은 약간 그 빛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밝지는 않고요. 보면은 스페이스바 부분에는 조금 빛이 조금 어둡게 지금 들어오고 캠룩스 부분과 시프트 키, 왼쪽 시프트 키 같은 부분도 빛이 조금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덜 보입니다. 엔터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빛이 좀 고르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키보드 위치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키보드 분명히 백라이트는 분명히 들어오고 있고 키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네, 두 개를 봤을 때 가장 밝은 밝기로 해서 봤을 때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측면 부분에 백라이트 부분이 확실히 그 딱 선명하게 좀 뭔가 이렇게 빛으로 그려둔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오고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에 조금 옅습니다. 색깔이 조금 연녹색으로 조금 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약간 취향을 좀 타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흰색 이쪽은 흰색이고
이쪽 연록색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차이가 좀 확실히 좀 날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 부분 좀 비교할 건데요. 참고로 이렇게 화면에 좀 줄이가 보이는 거는 그 캠코더의 셔터 스피드와 연관이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보이진 않습니다. 터치패드의 성능이 둘 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LG 제품이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고 삼성 제품 같은 게 조금 빨리 움직이는 느낌 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해보면 좀 다른데요. 같은 기본 옵션에 그리고 둘 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의 비교입니다. 지금 보면 마우스의 신호율, 그러니까 초당 얼마나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수치를 측정해 볼 겁니다. LG 제품을 먼저 측정해 볼 거고요. 네, 보면은 화면을 빨리 이렇게 그 스크롤 빨리 움직이면은 이 부분 숫자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네, 숫자가 아까는 100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74 정도 나오죠. 좀 많이 좀 낮게 나옵니다. 100에서 74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네, 삼성 제품을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삼성 제품입니다. 네, 삼성 제품을 다시 같은 프로그램으로 측정을 해보면은 138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마우스 포인터 속도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고요. 그 터치패드와 제 손가락에 얼마나 신호율을 빨리 주고받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LG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측정하니까 좀 더 낮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한 1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네, 지금 좀 또 올려가니까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해도 속도 좀 많이 낮게 나오네요. 보니까 100을 넘기가 힘들 정도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호율이 100 정도 되는 거고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138, 한 1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터치패드의 신호율이 다릅니다. 네,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다르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사용해보면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트 속도를 조금 빨리 나야 그나마 조금 답답함이 줄어들고요. 아니면 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좀 정밀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호율이 좀 더 많이 주고받는 삼성 제품이 좀 더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림파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차이가 좀 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 나겠을 때 그 포인터가 제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 이 따라오는 속도가 그게 좀 느껴지는데요. 뭔가 빨리 움직여서 막 복잡한 그림을 그렸을 때 좀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제 손가락 움직이는 속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조금 뒤에 물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조금 뒤에 따라온 느낌 들고요. 삼성 제품도 테스트를 해보면 이건 되게 빠릅니다. 제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거의 맞물려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좀 확실히 느껴지고요. 이것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터치패드 부분은 확실히 터치패드 기본 성능 부분은 LG 제품보다는 삼성 제품이 좀 더 빠릅니다. 터치패드의 기본적인 성능도 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활용할 때도 차이가 확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텔 익스플로러를 띄워놓고 둘 다 제 블로그를 좀 띄워놨는데 원래는 그 확대 축소가 좀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보면은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 핑거 주물리기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확대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확대 쭉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축소도 가능하고요. 쭉 확대해서 이 부분 보여주고, 그 다음 좀 줄이거나 확대 축소, 이렇게 부드럽게 원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LG 제품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실제 해보면 이 부분에서 거칠게 움직이죠. 거칠게 움직이고, 네. 더 줄어드는 부분, 이게 인텔 익스플로러에서 배율을 강제 조정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LG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할 때 이렇게 좀 거칠게 움직입니다. 네, 기본적인 상태인데도 지금 있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인텔 프로에서 확대 축소가 좀 부드러운 쪽은 삼성 제품은 부드럽고요. LG 제품은 지금 거칠게 움직입니다.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되는 쪽은 삼성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썬더볼트 단자가 있어서 또는 USB-C 타입의 단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테스트 했을 때는 20V까지 충전이 가능했고요. 권장 사용으로는 5V 2A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9V나 아니면 12V, 20V까지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와서 전혀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쪽은 삼성이고요. LG 제품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점점점 앞으로 나온 노트북들은 썬더볼트 단자를 넣고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기본으로 있는 이런 전원 단자는 없어질 겁니다. 점점 앞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놓고 이걸 봤을 때는 LG 제품 같은 경우에 USB-C 타입이 있긴 하지만은 그 단자가 이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한 단자는 아니고 다른 장치를 충전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단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도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 삼성 제품이 좀 더 이점이 있습니다. 펜 소음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두 개 다 지금 8K, 실제로는 8K 농락하지 않겠지만은 아주 고화질의 동상을 둘 다 재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지켜봤을 때 둘 다 저소음 모드로 동작시키면 둘 다 펜은 동작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굳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모드로 동작하자마자 펜이 바로 탁 꺼져 버립니다. 바로 정지해버리고 펜이 거의 동작을 안 한 상태 유지하고요.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모드로 켜더라도 펜이 돌다가 멈추다가 하는 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영상 재생하고 지금 일반 모드인데요. 둘 다 저소음 모드를 켜지 않은 일반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해 보면은 LG 제품 같은 경우는 펜이 지금 아주 조용하게 동작합니다. 지금 귀를 가까이 가져가 보면은 소리가 들리게 펜이 동작하고 있는 게 분명히 들리고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펜이 지금 전혀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비교해 보면은 LG는 천천히 계속 동작을 해서 온도를 계속 낮추는 좀 타입인 거고요. 삼성 제품은 기본적으로도 열이 좀 더 적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팬이 거의 동작을 안 한 상태 유지하다가 부하를 좀 더 둘 다 많이 동작한 상태에서 돌려보면은 LG 제품은 조금 팬 속도가 조금만 올라간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계속 시켜놨기 때문에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한꺼번에 많이 걸려서 열이 확 올라가면 그때 팬이 갑자기 세게 확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개의 노트북은 둘 다 어떻게 보면 고사양 작업용 노트북은 아닙니다. 휴대용으로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밤에 좀 조용히 사용한다거나 조용히 동상을 본다거나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용도로 봤을 때 펜의 소음 정도를 봤을 때 삼성 제품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펜이 아예 안 돌아갑니다. 예, 저소음 모드로 동작시키면은 절전 모드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둘 다 마찬가지로 절전 모드 동작이 되는데 그 상태의 펜 소음을 비교해보면 삼성 제품은 펜이 아예 안 돌아가서 완전히 소리가 들리질 않고요. LG 제품은 펜이 계속 조금씩 돌아가긴 합니다. 예, 물론 LG 제품도 거의 펜이 많이 멈춰있는 상태를 유지하긴 하지만은 두 개를 굳이 비교해놓고 소음 정도를 비교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삼성 제품 정도 조용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 펜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도 계속 지금 동작시켜 놓고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유지를 해봤는데 LG 제품은 좀 더 뒤에 켜고 뒤에 동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펜이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삼성 제품은 계속 동상을 켜놓은 상태였는데 그리고 침대 시트 위에 올려놓고 둘 다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걔도 삼성 제품은 펜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유지시키는 부분에서는 삼성이 좀 유리하다는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각도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겁니다. 이 부분은 LG 올데이 그램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LG 그램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부분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과거에 카메라가 LG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힌지 부분에 들어갑니다. 힌지 부분에 위치를 하고요. 상단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화면의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위치가 바뀝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이 카메라 부분만 각도 따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도 바뀌는 부분 때문에 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제가 턱 아래쪽 부분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죠. 좀 멀리 보여주죠. 물론 지금 앞에 캠코더를 놓고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각도가 아래쪽에서 위로 비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면 보여지긴 보이지만 그래도 아래쪽으로 비치는 거는 또 동일하고요. 그리고 화면이 너무 앞으로 접히게 됩니다. 뒤로 눕히면 또 이 부분 사라지고요. 물론 실제 사용하는 거리는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캠코더 없을 때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찍어지고요.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로 찍어지죠. 그래서 얼굴이 조금은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듯하게 지금 촬영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만약 영상을 보면서 화상 통화 같은 거 할 때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는 위치가. 근데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단에 카메라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화면의 각도가 둘 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래쪽과 좀 넓은 부분을 찍어주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 보는 위치하고 카메라를, 그러니까 화면 응시하는 위치랑 그리고 상대방이 보는 그 얼굴의 각도 부분이 둘 다 같기 때문에 편하게 보입니다. 실제 이쪽에 LG 노트북과 비교할 때 같은 위치에서 지금 같은 각도로 찍어놨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정면을 보고 있는 듯하게 촬영이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카메라만 놓고 보면은 카메라 성능은 둘째치고 LG 제품은 하단 부분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으로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인물사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화상 통화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때 좀 불편합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비치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 조정해서 화면을 자주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삼성 제품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위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위쪽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삼성이 훨씬 좀 편안하긴 합니다. 사운드도 비교해 볼 건데요. 이 테스트 위해서 두 개의 노트북을 여러 가지 음악도 틀어보고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틀어보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비교를 해본 부분이고요.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조금은 아래쪽 부분에 좁은 틈으로 나고 그래서 양쪽 부분으로 소리가 좀 갈라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 느낌이 확실히 그 아래쪽에서 소리가 따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질감이 듭니다. 그 소리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들리는 부분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뉴스 방송이나 아니면 뭐 TV 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 들어보면은 확실히 목소리가 조금은 좀 그 배경음악이랑 좀 따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요. 실제 들어보면 영장이 기각된 지 3주 만입니다. 제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지금 아래쪽에서 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나면서 그 떨리는 음이 좀 미세하게 조금 귀에 많이 거슬립니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부회장 소환을 네, 분명히 이쪽에서 나온 톤 분명히 들리고요. 네, 삼성 제품은 좀 어떻게 들리냐면은 아래쪽에 스피커의 그 구멍이 좀 더 크고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소리가 들릴 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3주 만입니다. 이 부회장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직접 관련이 돼 있죠. 박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네, 들어보면 목소리가 확실히 LG 제품보다는 좀 목소리가 좀 편안하게 들립니다. 같이 예를 들면 배경음악도 들리고 목소리도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LG 제품은 좀 많이 좀 거슬립니다. 많이 계속 듣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G 제품만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부분을 잘 못 느끼는데요. 근데 같이 비교를 해서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스피커를 듣는 사람들의 귀로 좀 들어보면은 좀 소리가 조금은 그 따로 놓은 듯한 느낌으로 좀 많이 들립니다. 근데 삼성 제품은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잘 들립니다. 그 부분이. 보입니다. 대통령 조사를 구걸하듯 하지 예, 저음이 울리는 부분, 낮은 저음 부분이나 아니면 좀 고음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구분돼서 좀 불편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부드럽게 잘 들리고요. LG 제품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보면 대통령 조사를 구걸하듯 하지 않겠다. 하지만 뇌물죄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네, 확실히 들어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봐도, 목소리가 분명히 같은 영상이고 같은 부분을 재생하는데도 조금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약간 느낌상 좀 찢어지는 느낌도 들고, 조금 갈라지는 느낌 분명히 들고요. 그 배경음악과 같이 어울리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조화가 좀 덜 이루어집니다. 스피커 부분은 확실히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아래쪽 부분도 보여드렸지만은,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좁은 부분을 통해서 스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이 양쪽 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부분이 좀 보면 이 식으로 스피커 구멍이 조금 넓게 열려 있습니다. 조금 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좀 넓게 열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여러 번 반복해 들어봤을 때 음악을 켰을 때도 비슷하게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확실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둘 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 해보고 들어본 소감으로는 제가 이 테스트 때문에 한 몇 시간씩 이걸 들어봤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해봤는데 소리가 좀 더 편하게 들린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편의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사용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센터라고 해서 자주 컨트롤하는 부분들을 한쪽에 다 모아놨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면은 네, 시스템 설정이나 아니면 전원 관리 설정 부분들, 그리고 화면을 열자마자 바로 부팅되게 하는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메뉴 선택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느낌이 뭐냐면, 저도 선택할 때 이 부분이 뭐랑 연결되는지 하고 좀 잘 연결되게끔 뭐 도말도 설명되어 있고 좋은 부분이 한데, 그래도 그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은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알려주는 부분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익숙해지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이런 툴을 따로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사실 이런 대기업 노트북을 사용하는 맛이 좀 날 겁니다.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삼성 제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세팅을 한쪽에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빠른 설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따로 더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 부팅되는 부분, 화면 열면 자동 부팅되는 부분, 저소음 모드, 그 절전 시 USB 충전할 건지 말 건지 아주 간단하게 목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좀 찾아보면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켜거나 끄거나 인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이 윈도우 10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10 스타일과 거의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그 가독성, 눈에 띄는 부분이랑, 그리고 뭘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접근하는 그 메뉴나 인터페이스 부분은 사실 삼성이 좀 더 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좀 더 디자인 좀 더 그 윈도우 1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윈도우 10 사용하는 분들이 이게 또 좀 익숙하게 느낄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되어 있는 쪽은 좀 삼성이 좀 편안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내구성이나 뭐 강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LG 제품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확실히 계속 이어온 부분도 있고, 확실히 좀 더 단단하고 잘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이 표면 부분도 만졌을 때 팜레스트 부분도 상당히 매끄럽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전체적인 짜임새도 많이 좋아졌고, 그 전에 키보드 타이핑이 좀 불편했던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불편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카메라가 지금 하단 부분에 위치해서 실제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터치패드의 그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화면은 좀 더 크기 때문에 삼성 제품과 굳이 비교하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노트북이지만 좀 큰 화면으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쪽은 LG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빛 반사는 둘 다 있긴 하지만은 LG 제품이 조금은 빛 반사가 조금 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은 두 개 비교했을 때 둘 다 많이 좋은 정도이고요. 근데 굳이 두 개 중에 어느 키보드 감이 좀 더 좋냐면 삼성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LG가 좋은 부분은 또 LG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들 둘 다 키보드는 익숙해지기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되는 부분은 삼성이 충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편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해외에 자주 나간다거나 노트북에 배터리가 전혀 없어서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은 삼성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썬더볼트를 사용하는 썬더볼트 3를 사용하는 USB-C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다른 노트북, 다른 메이커사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 전원 단자가 저런 모양에서 다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테스트한 자료 같은 부분은 블로그에 글로도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